김명시, 이춘, 지음, 묻힐 뻔한 여성 항일 독립 영웅 산진이. 이춘, 1963년 부산 출생. 고려대 재학 중 학생운동을 하다 구속되어 집시법과 국가보안법으로 2년 3개월 수감되었다. 구미에서 잠시 노동운동을 한 후 창원으로 왔다. 지금은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 탐방을 안내하고 역사교육을 하고 있다. 경남 1세대 활동가들의 삶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 증언을 기록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14번째 164페이지. (24년 6월 29일) 토요일. 아산 YMCA 독서회 현장 답사. 아산 공세리 성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참고문은 신문기사의 참고문은 395페이지. 공산당 재건 사건 김명시 발병. 동아일보 1933년 2월 2일. 공산당 재건 사건 7명 예심 회부. 홍일점의 김명시도. 동아일보 1932년 8월 29일. 공산대학 출신으로 판디 동盟 후른부장 김명시 이력. 매일신보 1932년 8월 29일. 공산의 여인 김명시 위중. 조선일보 1932년 12월 13일. 공소권 항소권을 포기하고 형을 살고 있는 김명시. 동아일보 1934년 1월 10일. 공판 피头 조봉암 被告会议를要求. 조선일보 1933년 9월 26일. 공판을 앞에 두고 공산당 사건. 허원, 종종. 동아일보 1927년 4월 4일. 국군준비 전국대회가 개최. 서울신문 1945년 12월 26일. 국제부인일 기념부총 주최로 기념식. 자유신문 1946년 3월 9일. (164페이지) 조선인들은 화부의 도시지역에 많이 살았다. 북평 천진 일대 10만, 석가장 부근에 3만 등 20만 명의 조선인이 있었다. 1944년 2월경 독립동맹 간부를 포함한 12명으로 적구 공작반이 조직되었다. 29. 적구 공작반. 164페이지 29. 적의 점령지역으로 들어가 선정과 조직을 하는 단위이다. 이들은 조선인이 많이 사는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나뉘어 파견되었다. 여기서 분맹 조직을 점검하고 사업을 지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적 후방에서 활동가를 찾고 양성하는 사업이었다. 여기서 발굴된 공작원을 다시 진찰기, 진기예, 태항, 세계지구로 나누어 파견했다. 진차지. 적구공작 책임자 무정의 팔로군 총사령부 보고. 1945년 5월에 따르면 1944년 9월 북평 분맹이 결성되었는데 이것은 4개 소조로 이루어졌고 그 주위에 진보군중 300여 명이 영향을 받았다. 소조원들은 독립동맹의 비밀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1945년 1월에는 천진분맹, 1945년 4월에는 석가장 분맹이 결성되었는데
그 책임자가 김명씨였다. 30. 164페이지 30. 이정식 한흥구역금 항전별곡 조선 독립동맹자료 그름 1986 참조. 농촌사업도 활발했다. 팔로군 지방정부의 협조 아래 유격구에서 군중대회, 좌담회를 열었고 팔로군 근거지 부근에 있는 시장 등을 활용해서 조선이 처한 상황과 팔로군과 의영군의 항일투쟁을 알림으로써 중국인의 항일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조선, 중국 양쪽을 이간질하려는 일제의 책략을 이해시켰다. 중국인이 조선인을 살해하거나 핍박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다. 농장의 조선인 고용자들에게는 팔로군은 결코 조선인을 살해하지 않으며 조선의 독립을 돕는 지원군임을 강조했다. 우호적인 농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스스로 농장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의영군에게 알려주고 상의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활발한 활동으로 해방 당시 의영군의 수가 2,000명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있다. 31, 165페이지 31. 김홍일, 대륙의 분노, 노병의 회상기, 문조사 1972. 인원수가 늘고 일제 패망이 가까워지면서 의영군은 점차 정규군으로 편성되어 갔다. 팔로군 야전정치부가 1945년 4월 18일 작성한 문서 32, 165페이지 32, 발자취자료 8-32호 1항 1945년 4월 18일 작성한 문서는 각처에 흩어진 독립동맹, 의영군 성원들을 팔로군 내로 끌어들여 정규 편제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영군이 점차 집결되어 무정, 사령관, 박일우, 정치위원 겸 부사령관, 박효삼, 참모장 겸 부사령관이 지휘하는 조선 의영군 사령부가 구성되었다. 33. 165페이지 33. 무정이 1942년 조선 의영군 개편 때부터 사령관이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사령부 구성은 1945년 4월 말에서 8월 15일 사이에 이루어졌음이 틀림없다. 최후의 일각까지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다음 해 소련이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서 승리하자 조선 독립이 바로 눈앞에 보였다. 1943년 12월 1일 미, 소, 영 중 4개국이 발표한 카이로 회담 결과에는 조선인들이 노예 상태에 주목해 적절한 시기에 독립과 자유를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상해 임시정부와 각별한 관계였던 장개석의 요구로 조선 독립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다. 아쉽게도 당시 식민지를 거느리던 영국과 미국의 태도가 미온적이어서 조속한 시기가 아닌 적절한 시기로 수정되었다. 하지만 당시 수많은 식민지 나라 가운데 강대국들의 합의로 독립이 보증된 나라는 조선뿐이었다. 일제 패망과 조선 독립이 목전에 왔으나 전선은 여전히 위험했다. 일본군의 마지막 발악이 극악했고 팔로군과도 계속 격렬하게 전투하고 있었다. 노천명이 쓴 인터뷰 기사에 일본 항복 전후의 전선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일본군이 임종에 가까워 갈 때 최후의 발악은 더욱 심하였다. 따라서 왜군과 팔로군의 싸움은 상당히 격렬해졌다. 그럼에도 최후까지 여사는 총칼의 위험을 무릅쓰고 남자들 틈에 끼어 가진 모험을 다해가며 맹렬히 싸웠던 것이다.
숱한 학병들과 동무들을 연안으로 연락해 보내며 일방 전투를 하는 것이었다. 위험한 경계선을 거듭 넘으며 팔로군과 일본군의 맹렬한 접전이 전개되었었는데 이때 일군이 항복하였다는 쾌보가 들어와 싸움을 정지하게 되었다. 그러자 일군 중에는 돈을 받고 얼마든지 저들이 쓰던 무기를 내주는 자들을 보게 되었다. 여사는 이 기회에 일본 군인들에게서 숱한 무기를 입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더미같이 뺏어온 무기를 나르는 것이 큰일이었다. 싸움은 정지되었으나 무장 해제는 아직 안 되어 만일에 일본군의 무기를 나르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1초의 여유도 없이 단말마에 올라 살기가 등천에 있는 일본 헌병에게 목이 달아나는 판국이었기 때문이다. 이 아슬아슬한 사선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기를 나르는 모험을 감행한 것이 우리의 용감한 여장군 김명시 여사였다. 그러자 조선의용군은 조선으로 나가라는 팔로군 사령장관 수덕장관의 명령이 있어 10월 20일 봉천에 총집합을 하였다. 전지 짠띠에서 조밥만 먹다가 봉천 와서 갑자기 하얀 쌀밥을 대하니 심심해서 맛이 없었다고 한다.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자료집인 항전별곡 서문에서 한홍구 교수는 이렇게 안타까워했다. 167페이지 34 한홍구 서문 이정식 한홍구 역금 항전별곡 조선독립동맹 자료 걸음 1986 해방을 맞이하는 민족해방운동 세력 중 1940년대에 들어서서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일선에서 치열하게 항일무장투쟁을 계속한 것은 연안파로 알려진 조선독립동맹 휘하의 조선의용군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만주에서 항일 빨치산을 하던 김일성 부대는 1941년을 기하여 소련 영토인 시베리아로 피난을 하였고 중국 오지 국민당 지역에 한국 광복군이 조직되었으나 아직 훈련 단계에 있으므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독립동맹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이 확대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그 최전선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했음에도 제대로 남과 북 양쪽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오지 못한 것은 우리 불행한 역사의 단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독립동맹 사장 해방 후 김명시 장군의 행적 1945년 해방부터 1947년 해방 2주기 기념일 反对地位와名誉를 탐내고 自己特权을行使하며 만 꾸며놓고世上 人民을 위하여群众 앞에서는 아첨 공포, 압박과 박해로 우리 민주财产을 빼앗는 원수 일본帝国主义를彻底 사장이다. 사장 사장 해방 후 김명시 장군의 행적 1945년 해방부터 1947년 해방 2주기 기념일 태양산에서 해방을 맞이하다 171페이지 조선의용군 봉천집결 173페이지 조선의용군 성견종대 175페이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조선의용군 177페이지 조선의용군의 무장해제 179페이지 연안혁명투사를 고국으로 진주 중 180페이지
여운형과 김명시 184페이지. 건국준비위원회 186페이지.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187페이지. 김명시 장군의 귀국 191페이지.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뭉치가 되어야 한다. 195페이지. 건국분여동맹 197페이지. 전국분여단체 대표자대회 199페이지. 조선분여총동맹의 간부들 202페이지. 부청대회에서의 김명시 연설 205페이지. 조선국군준비대 전국대표자대회 208페이지. 국군준비대 전국대표자대회에서의 김명시 연설 211페이지. 인기 강연자이자 토론자 김명시 213페이지. 호접공연과 백마탄 여장군 218페이지. 마산에서도 김명시 장군 만세 220페이지. 1946년 5월 1일 해방 후 첫 노동절 행사 221페이지. 전평과 대한노총 224페이지. 모스크바 삼상회의 227페이지. 찬탁과 반탁의 소용돌이 230페이지. 민주주의 민족전선 232페이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234페이지. 정판사 위조집회 사건 236페이지. 이승만의 정읍발언 239페이지. 우익원정 폭력단 241페이지.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 242페이지. 21년간 투쟁생활 태종예도 감옥살이 244페이지. 제2차 미소 공유회의 재개와 좌우합작운동 247페이지. 테레를 방임하는 미 군정 249페이지. 미소 공유를 파괴하려는 반탁 시위에 항의하다 252페이지. 1947년 7월 서울역 254페이지. 8.15 폭동 음모 사건 256페이지. 김명시 잠적 258페이지. (171페이지) 태양산에서 해방을 맞이하다 1. 171페이지 1. 해외투쟁의 혈극사 중국에서 환국한 여장군 김명시와 그의 독립투쟁 1, 2. 1946년 7월 17일 24일 국민보 기사참고. 1945년 4월 30일 히틀러가 자살하자 나치 독일은 5월 7일 항복을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은 1억 옥죄를 결의하며 패망 직전까지 끈질기게 저항했다. 일본 패망은 확실했지만 항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었다. 당시 조선독립동맹은 국치일인 8월 29일을 맞추어 연안에서 조선독립동맹 제3차 대회를 개최하기로 한다. 이 대회에서 날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올바른 독립 노선과 방침을 결정하고 임시정부와도 손을 잡아 항일전선을 확대, 강화하고자 결의할 예정이었다. 또한 대회에서 조선의용군과 광복군이 힘을 합쳐 국내로 진공할 구체적 결의까지 이끌 작정이었다. 중국 각지 조선독립동맹 분맹 대표자들이 속속들이 모여들고 임시정부 국무위원인 장건상 2. 171페이지 2. 장건상 1882 92살까지 살으셨네. 1945년 4월 임시정부 각주 김구 진주의 밀명을 받고 그러면 몇 살이야? 18 63살이네. 화북지역에 주둔 중인 조선독립동맹과의 합동전선 구축을 위한 대표자로 선출되어 조선독립동맹이 주둔하던 연안에 파견되었다.
경북 칠곡에서 태어났지만 부산에서 성장한 장건상은 칠곡, 부산, 경남 동래군 출신이라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독립동맹 위원장 김두봉, 동맹 지도자 무정, 최창익 등과 면담하고 김두봉 등에게 모든 해외 독립운동 세력이 대표자를 선정, 존경에 모여 연합전선 구축에 관해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 김두봉도 이에 찬성하여 존경으로 떠날 것을 약속하는 등 조선 독립동맹 측 요인들과 좌우 합작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장건상은 해방 후 자서전에서 좌우 합작 합의를 이끌었을 때의 감격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본의 급작스러운 항복 소식을 연안에서 듣게 되었다. 연안으로 오고 있었다. 그는 연안에서 해방을 맞이했다. 1945년 7월 10일 천진 지부 책임자이던 김명씨도 대회 참석을 위해 몇몇 동지들과 함께 연안으로 출발했다. 김명씨 일행이 대회 50일이나 전에 출발한 것은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험난했는지를 말해준다. 일본군 점령지를 은밀하게 통과하고 때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서 적을 만나야 했다. 자칫하면 일본군이 파놓은 봉쇄선에 빠질 수도 있었다. 봉쇄선 위에는 위장하는 풀잎 같은 것이 덮여 있었는데 한 번 떨어지면 살아오기 어려웠다. 이런 사정 때문에 길을 잘 아는 팔로군의 안내를 받아 밤을 낮삼아 걸어야 했다. 8월 10일경 태원 산중에서 팔로군과 일본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해방 5일 전이네? 투항 5일 전? 김명씨 일행은 행군을 중지하고 가까운 민가에 잠시 대피했다. 당시 그 지역 팔로군은 일본군에 격추당한 미군 조종사를 보호하고 있었다. 미군 병사의 무선으로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명씨는 나중에 이때 감개무량해 가슴이 울렁거리며 그저 울음뿐이었다고 말했다. 3. 172페이지 3. 국민보 1946년 7월 17일 부녀 총동맹 회의록을 발췌한 자료를 기사화했다. 173페이지 조선의용군 봉천 집결 그림 1945년 9월 초 연안에서 조선으로 출발하기 전 조선의용군 1945년 9월 연안을 떠나기 전 조선혁명군정학교 전체 학생들이 모여 찍은 사진이다. 사진을 분석한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정장현 교수는 앞줄 오른쪽 네 번째 애들도 많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을 김명씨로 추정했다. 조선의용군 봉천 집결 일본의 항복으로 독립동맹 3차 대회가 돌연 취소되면서 연안으로 향하던 대표들은 다시 돌아서 봉천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1월 3일에서야 조선의용군 선발대는 7천리 멀고 먼 길을 걸어 봉천 집결을 마칠 수 있었다. 또다시 2달 넘는 행군이었다. 곳곳에 아직 무장 해제되지 않은 일본군과 싸우면서 행군하는 도중 일본군에 징집된 조선 병사들을 끌어들여 대열에 합류시켰다. 러시아 혁명 기념일인 11월 7일에는 봉천에서 김명씨와 조선의용군이 소련군과 함께 참여하는 합동 열병식이 열렸다.
오랜 행군으로 피로에 지친 일부를 제외하고는 6천여 명의 조선 의용군 전원이 완전 무장하고 당당하게 참가했다. 팔로군 군복을 입은 여성 전사 100여 명도 여기에 있었고 구경원 봉천 동포들도 조선 의용군의 뒤를 따라 행진했다. 당시 상황을 김명신은 이렇게 말했다. 해외 수십 년 혁명 생활에서 해방된 고국을 눈앞에 두고 이 관병식에 참가한 우리의 감개도 크지만은 봉천에 있던 동포들은 조선에도 이 같은 씩씩한 군대가 있어서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그 악독한 일본과 싸웠구나 하는 감격에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5. 174페이지 5. 해외 투쟁의 혈극사. 중국에서 환국한 여장군 김명시와 그의 독립투쟁사 2. 국민보 1946년 7월 24일. 조밥만 먹다가 봉천에서 쌀밥을 먹으니 싱거웠다는 말도 덧붙였다. 봉천 동포들은 빈곤한 살림에도 악독한 일본군과 싸우느라 고생한 조선 의용군에게 쌀밥을 지어 대접했다. 모두 해방의 감격에 흥겨웠다. 그리고 조선 의용군은 국제정세를 감안해서 군복을 편의복, 평상복으로 갈아입었고 독립동맹과 의용군 간부들은 안동에 체류하며 174페이지 6. 지금의 단동시, 압록강과 황해를 통해 신의수시와 접해 있다. 국내외 정세를 파악해 독립 노선을 논의했다고 한다. 말이 편의복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이지 무장한 상태로는 국내 귀국이 허락되지 않았다. 175페이지 그림. 1945년 10월 조선 의용군 성견총대 정치부 전단지 日本帝国主义残余를彻底 消灭하자. 기만과 공포, 압박과 박해로 우리 민주의 自上과文化 生命과財產을 빼앗는 원수, 日本帝国主义를彻底 消灭하자.机会主义、自由主义、英雄主义、官僚主义、个人主义、形式主义,地位와名위를 탐내고自己 特权을行使하며 모든 일을 보기 좋게만 꾸며놓고 时尚 人民을 위하여서는 아무努力도 하지 않는 것.群众 앞에서는 아첨을 대고 돌아서면 自己 배를 채우려는思想을 곧 나버리자. 그리고 이切帝国主义의侵略할 틈을 주지 말자. 全朝鲜民族는团结하자. 朝鲜义勇军朝鲜义勇军先遣纵队政治部。 175페이지 조선 의용군 성견 종대. 先遣이구나. 先遣纵队.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철저히 소멸하자. 기만과 공포, 압박과 박해로 우리 민족의 자유와 문화 생명과 재산을 빼앗은 원수, 일본 제국주의를 철저히 소멸하자. 반대, 기회주의, 자유주의, 영웅주의, 관료주의, 개인주의, 형식주의, 지위와 명예를 탐내고 자기 특권을 행사하며 모든 일을 보기 좋게 꾸며놓고 실상은 인민을 위하여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군종 앞에서는 아첨을 대고 돌아서면 자기 뱃속을 채우려는 사상을 끝내버리자. 그리고 일절 제국주의 침략할 틈을 주지 말자.
전 조선민족은 단결하자. 의영군은 조선민족의 자제병. 의영군은 조선민족의 아들, 딸이자 형제라고 명시했다. 이 전단은 1945년 10월 압록강 다리를 건너 군악대를 앞세우고 신해주로 들어간 조선 의영군 성견총대가 부린 전단이다. 의영군 본부대가 도착하기 직전이지만 이영만리에서 조국의 해방만 바라보고 싸웠던 김명시의 심정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김명시도 1945년 12월 귀국한 뒤 제1성리 친일민족 반역자를 제외한 조선민중은 한뭉치로 뭉치자고 호소했다. 일제 항복 직후 조선 국경에 가장 가까운 신명에서는 항일전쟁 승리 경축대회가 개최되었다. 그 자리에서 조선 의용군을 선전하자 사흘도 못 되어 1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그 청년들로 8월 18일 조선 의용군 독립지대를 만들었다. 1944년부터 지하공작 활동을 해온 한청이 지대장이었다. 한편 주연이 이끄는 100여 명의 조선 의용군 기열려 찌르려, 찌는 하복이고 르도 하복에 속하고 려는 연영. 176페이지 7. 허베이 여라 요동지역을 말한다. 9월 중순에 신명에 도착했다. 한청의 독립지대와 주연의 성견대는 합병하여 조선의용군 성견종대로 개편하였다. 이 부대는 무장한 1,400여 명이 12개 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의용군 성견종대는 신명을 떠나 안동에 도착한 후